오늘로써 증명되었다. 세계 최고는 K9 자주포이다. 현재 K9 자주포의 해외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육군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에 매진하며 K9 자주포 및 K2 전차 등 K 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했는데요.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10일 기동차단을 못 치루한 100여 명의 장병과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갑 장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알칼라엘은 동서 10km, 남북 33.5km의 대형 훈련장으로 사막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한국군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거리 사격, 최대 기동간 사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와 기갑 부대를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체들과 함께 훈련이 진행되어 의도치 않은 비교심사 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르군이 보유 중인 자주포는 K9의 영원한 라이벌 펜저어비치 2000이었고 전차 역시 K2 표의 숙명의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르트 27이었습니다. 이 두 독일산 기갑 장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 무기체계이죠. 훈련을 주관했던 김한글 소령은 익숙치 않은 사막의 전장 상황이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 수행 능력과 또한 그 가운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카타르의 사드알 대대장 역시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의 뛰어난 현지 적응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그 어느 무기체계들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호평하였죠. 이처럼 해외에서 유독 더욱 칭찬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인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벌써 10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특히 방산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토 회원국에만 6개국 이상 수출되었으며 누적 수출액은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K9 점유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K9을 도입한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최강 화력측의 K9 무카리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핀란드는 48문의 K9을 구입한 후 너무나 만족하여 추가 48문을 도입하면서 무카리 최강 해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진흙투성이의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 중인 K9이 단 10분 이내에 도착, 사격, 복귀할 수 있다고 전하였죠. 핀란드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나라로 특히 숲, 진흙이 많은 늪지, 그리고 광활한 설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우수한 서스펜션과 동적 궤도장력 조절기를 통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히게 되었죠. 최근 방한한 안티에케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K9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핀란드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 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포병들은 기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가상 기밀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최근 치러진 나토 연합 훈련에서 핀란드 포병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K9 덕분이라고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형 K9A2가 미국 육군 미래자주포로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레이션은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하나는 2024년 8월 K9 썬더가 레이시온의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호병 발사체와의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무려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하여 50km 떨어진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 K9은 엑스칼리버 유도무기가 작동하는 전세계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A2는 가장 앞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 에르카 사업이 자초되면서 미국군은 보다 검증된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입증된 자주포 솔루션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방국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약 2,000대의 K9 차량이 생산 또는 운용 중이다. K9A2 역시 영국 전시회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분당 최대 10발, 새로운 강성과 크롬 도금이 적용된 강화된 155mm 52 구경 주포는 포신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렸다. 포탑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요구사항을 3명으로 줄였으며 비상시에는 승무원 2명만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에서 언급한 대로 미 육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성능의 신뢰성인데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미 수차례 물거품이 되었던 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능의 신뢰성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K9 자주포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에서 개발한 자주포로 복서 장갑차에 AGM 모듈 포탑을 통합시킨 것인데요. 위 경쟁에서 승리한 자주포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자주포로 꼽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RCH-155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K9A2를 꺾고 RCH-155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이 최근 10월 16일
차대로 사용되는 복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 질의에서 헌팅던의 보수당 의원인 벤 오비즈 제티는 국방부 차관 루크 폴라드에게 복서 차대의 성능 미달에 대한 비판을 던졌습니다. 포탑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복서 차대는 전투력 및 무장력에서 매우 뒤처지며 ICH-155가 아직 실전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의 복서와 워리어와 같은 주요 전투 차량들이 장기적인 군사전략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H-155의 도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소 급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티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도 최근 보도되었는데요. 러시아발 기사였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타스에 따르면 ICH-155가 자랑하는 이동 중 발사 능력은 이후 조준을 복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동 시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고장약을 넣은 장거리 발사 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 사칸체프 예비역 장교의 의견에 따르면 정확성을 동반하지 않은 이동식 발사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기술로 세계 최초는 핀란드 파트리아의 자주박격포 NEMO이며 러시아의 말과 자주포 시스템도 앵커 없이 이동식 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라고 했죠. 즉 결국은 고장약을 넣은 장거리 사격을 이동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이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는 ICH-155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보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서 차대가 지니고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호주의 경우 복서 차대에 랜스 포탑을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포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APS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랜스 포탑의 경우 3.5톤에서 4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주포 포탑인 AGM의 경우 약 12톤에 달하는 무게로 복서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 위에 올리게 되면 방호력과 기동성, 무장량 등의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에 최근 공개한 한국의 차륜형 자주포 역시 장갑차 플랫폼이 아닌 트럭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KDX 2024를 통해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는데 ICH-155와 같이 장갑차 버전이 아닌 아처나 아트모스와 같은 트럭형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이 복서와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는 이미 타이곤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이는 전세계 10개국 비교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한 모델이죠. 그러므로 자주포 시장 7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K9이기에 무엇보다 검증과 신뢰성이 입증된 후속 제품을 개발해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H-155가 아직 진짜인지 아니면 허풍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뒤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못생겼잖아. 지난 수십 년간의 전쟁사를 통해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막, 진흥, 숲길, 설원 등의 험지에서는 차륜형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형보다 접지 면적이 부족하여 진흙이나 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가라앉거나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높은 데다가 무게 역시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눈이나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 취약인 것이죠. 이러한 차륜형의 한계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나 북유럽의 설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모건보겐센 북유럽 하나지사가 공개한 설원 위 K9과 K10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시원하고 호쾌하게 달려나가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KDX 전시회에서 드디어 K9A3의 상세 내용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개념안을 가지고 전체 성능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 알려진 완전 무인화 포탑, 58 구경장, 고무궤도, RCWS, AI 상황인식, 드론 제밍, KAPS 등은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 대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가 현대전장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K9, K9A1, K9A2, K9A3 등 안정적인 수급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죠. 돈이 있다고 무조건 최고의 자주포가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자주포 개발에 투자한 돈만 수조 원이었지만 취소만 수차례였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차곡차곡 기술력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39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미국처럼 또 생산폭이 펜저어비치 2000에서 ICH-155로 퀀텀 점프했던 독일 역시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K9은 포신, 포탑, 차대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차곡차곡 개발한 신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하며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내었죠. 2000대가 쓰이는데 또 어떻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의 한 줄 평, 10년 후 K9A13 공개.
독일, 미국, 프랑스 다 둘러봤지만 한국을 이길 수는 없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무기 수출 시 시행되는 대출 사업, 즉 수출국에 수출 금융 지원이 없는 일시불 현금 결제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우유는 폴란드 우유다. 그럼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무기가 지닌 현재 영향력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성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최근 폴란드 정부는 한폴 방산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한화에서 K9 저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한국 수출은행이 아닌 유럽계 글로벌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EU 법인카드를 쓰겠다는 거죠. 이 맛에 이유한다. 앞서 1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글로벌 호구여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례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것일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대량으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과 두 번째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 2차 계약을 확정 지으려는 계획이며 셋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모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수출 금융 지원 조건 문제로 한국산 무기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자칫 소탐 대실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차피 한국 외에는 가성비 높은 방산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도 하고요. 폴란드의 이러한 이례적인 선택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해주는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한화, 현대, 카이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머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추진했던 두다 대통령은 작년 말 새로 집권한 총리 측과 여러 갈등을 빚으면서 비난 아닌 비난도 받았습니다. 투스크 총리 진영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그 즉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비판하면서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펼쳤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야권 연합의 일원인 시몬 호어브니아 하원 의장은 PIS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는 파기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은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도입된 무기 역시 현지 추가 테스트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현재 1년이 지난 현 시점 철회되거나 축소되거나 연기된 계약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신정부의 까다로운 검증과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에도 불구하고 실운영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으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치기로 자리잡게 되었죠. 결국 성능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2 전차의 추가 재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또 하나의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가 500대의 K2 전차를 구매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는 폴란드 대표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매체는 루마니아가 스스로 전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 전차 도입은 업계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핵심 내용은 루마니아는 스스로 전차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에 현지 생산을 전적으로 해외 업체에 맡겨야 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국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1989년 이전에 루마니아 산업은 거의 전설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현재의 산업은 기술이 부족하고 외국 시장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폐허합니다. 20세기 전반에 오래된 기기로 운영되고 있죠. 한때 TR-77 차체를 기반으로 한 TR-85 루마니아 탱크가 연간 100대씩 생산되었지만 TR-85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늘날 여전히 생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불가능. 루마니아는 현재 미국에서 직도입할 54대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300대에서 500대가량의 추가 구매입니다. 한국의 K2표가 유력하고 독일 레오파르트2도 후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K2 블랙팬서 또는 레오파르트 중 어느 업체가 업계에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군수조달청 책임자 토메스코 장군 역시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했죠. 라고 했습니다. 최대 5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한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이 가장 큰 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사실상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는데요.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의 경우 기술 이전은 물론 현지 생산에 대한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현지의 공장마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500대 물량의 대형 라인을 루마니아에 건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죠.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K9, K2 세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두 국가가 앞으로 운용할 K9, K2만 해도 각각 726문과 1,500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명실상부 전세계 베스트셀러 무기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K2 전차의 경우 20년이 넘도록 수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번의 계약으로 나토의 1,500대 잭팟 수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대규모 계약 소식에 중국은 기분이 언짢은 반응인데요. 최근 중국 매체 바이두는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내면서 20년간 수출되지 않았던 한국 K2 전차가 현지 수출되고 있는 것은 성능적 향상이 아닌 그저 서방에서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게 한국산 전차밖에 없고, 또한 한국이 적자를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데, 성능만 놓고 보면 중국의 990 전차가 더 현대화된 전차이고 기동성도 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미치고 판다는 소리는 참 신박한 개소리라 반박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반박해보자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올해 분기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 중으로 현대로템의 경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10%대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주 잔고만 18조 9,910억 원으로 약 5년치 이상의 일감이 쌓여있는 셈이죠. 특히나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이 철도 부분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수출 이력을 위해 손해보며 판다는 건 그냥 중국의 바람일 뿐인 것이죠. 또한 K2 전차 대비 중국의 990 전차가 더 우수한 전차라는 것도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뻘소리인데, 중국은 아예 990 전차가 전세계 최고의 전차라며 화력, 기동성, 방어력에서 K2 전차를 가볍게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990 전차의 실체가 드러난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전차병들의 수고와 헌신을 선전하려 했던 영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전차의 형편없는 성능만 더욱 부각시킨 꼴이 되었죠.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사나 군사 프로그램 군미천하에서는 철갑 전사들 990 주력 전차의 뛰어난 기동성을 느껴보자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중국이 탱크 바이애슬론 돌격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전차병들의 뛰어난 운용 능력 그리고 철저한 훈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国际军事比赛2022，中国参赛队包揽苏沃洛夫突击项目全部第一。这些铁甲尖兵在国际赛场取得的骄人成绩，离不开日复一日扎实的训练。现在所在的位置就是在99坦克上了。大家知道，99这坦克是一款非常先进的主战坦克，它拥有超强的火力，同时还有极强的机动性。这种机动性能呢，就体现在它的灵活性以及稳定性上。那么99这坦克的机动性到底有多强呢？本轮体验我将给你个答案。行进中，坦克会随地形的起伏产生颠簸，驾驶不当不仅会贻误战机，甚至还有翻车的危险。如果说你一味的加油的话，车辆在冲坡上去之后，可能导致你的轨迹不稳；但如果说你胆怯不敢加油的话，可能连坡都上不去。真正高水准的业务能力。主要现在我们那边有任务，有实弹任务，他这个车上还带有一弹，所以我们必须要尽快把它抢救出来。这再开近一点，正棍怼上去。你们俩准备好。用钢丝绳将原木固定在履带上，坦克倒退后，原木会被拖到履带下面，利用反作用力使拖敌的坦克压在原木上，实现慢一点，慢一点了，车辆熄火。就在坦克倒车时，用来固定原木和履带的钢丝绳崩断了。慢点，刚才是后面那个地方淤泥太深了。油门挂绳子也跑挂，钢绳断了，我们车上还有备用绳。第一次尝试自救失败了，王宇决定换一个方向，将原木绑在坦克前方，再次利用反作用力，直接把车开出泥潭。这一次能否成功呢？检查钢绳子挂好没有？慢慢来，指挥的看手势看清楚，慢一点，起来了，慢一点，对，成功了，赶快去整部。
중국 전차가 늪지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K2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모든 험지들을 가볍게 통과하며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의 발표가 아닌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운용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죠. Na temat tego, że Abrams jest zbyt ciężki i nie nadaje się na nasz teatr działań wojennych.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말만 늘어놓고 있는 비판자들에게 반전 성능을 보여주며 아닥시키고 있는 K2 전차. 99식 전차가 따라오려면 앞으로 99년은 걸리지 않을까.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그래도 신나는 건 중국 전차가 더 신난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맹물아 퍼져라 퍼져라 퍼져라. 북한은 사람을 팔고 한국은 기술을 판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주변국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다고 밝혔고, 이윽고 머지않아 실제 북한군들의 보급품 지급 모습과 기진에 대기 중인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168cm에서 170 초반의 키로 추정되며 얼굴에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형들을 지니고 있었고, 촬영된 곳은 세르게예프카 마을에 있는 127 차량화 소총사단의 44980 부대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1,500명을 파병한 북한은 최종적으로 12,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러전에서 새로운 보병 북한이 나타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루마니아는 최근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벨라루스의 기계화 여단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배치되면서 추가적인 제3국의 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어 자국 내 발빠른 군비 증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루마니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국이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자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있는 한국 측 대표단들과 루마니아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53문의 K9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그 밖에도 500대에 달하는 K2 블랙팬서 전차와 300대에 달하는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의 가감없는 팩트체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It was last week a conference in Bucharest in the defense industry which made a lot of noise. I understand it will be a huge cooperation between Romania and Korea. It's not something new you have in Eastern Europe. Your Excellency, Mr. Minister, I understand you were behind the Polish military industry and the high cooperation that Poland has with Korea right now in many fields, from cannons to airplanes, aircrafts, war aircrafts. Some countries who can share our technologies together, and then who can produce our weapon systems inside of Romania, and then let Romania can produce, and then we can share those weapon systems together. If something happened in European continent and then something happened in Korea, we can share those items together, because the commonality of weapon system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we acquire weapon systems. I guess the K9, how is it called? The moto cannons. I heard something about the tanks, the K2. I also heard about the infantry war machine called the Redback. Yes. Those are things which are highly known in the Romanian military press now, and I understand the Romanian militaries are impressed by the capacities and the viability of those weapons. Yes, sir. As you mentioned, K9 self-propelled howitzer already been contracted by 2 countries, and then this will lead another cooperation. That is going to be a Redback. I'm pretty sure that this Redback system is going to use same chassis
and then same power packs, engine and transmissions together. That means you don't have to invest another the production capabilities for the acquiring new systems. So once you build your capability, production capability for K9, and then you will use that same the production line for Redback as well. I'm very much confident on the production capability in Korea. We can save the time, and then we can make it happen quicker than the other countries. So I already know that M1A2 will be delivered to your country soon. But once we make a kind of contract on K2 main battle tank, I can catch up the time. For our viewers, that Korea, which is in top 10 economies of the world, it's a good example for us as well. It's also on the 6th place in what concerns the export of weapons all over the world. It's very high quality, very high technologies, and compared with others, very good prices, which is making Korea highly competitiv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nd European countries, so 2026, if everything goes round, we shall have the production lines in Romania. But Korea, how Korea companies manage to do that, to have such a Quick good delivery. delivery time? Because you have a lot of production lines in Korea, I think. Yes, sir. I can compare the running water systems. When you turn on the water, the tap inside your house, in the restroom, and then you can have the tap waters easily because the water's inside the pipeline and the tank. For the Korean defense industry, we are still manufacturing weapon systems for Korean military purposes and also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even though you just make a contract at this time, we can save the time to deliver because once we decide, and then we can compare which one has the priority to be delivered. So when the NATO's needs requirements is prioritized, that was happened to Poland. So when the first delivery of main battle tank and the howitzer was made right at 3 months after the contract, it is a tremendous of speed of delivery. So we were saying that was world record. But I can say that while we are having the mass production capability inside of Korea to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Korean military own purpose, and then also for the requirement from our allied countries. So it's up to the situation at that time, but I can say that we will make it happen. The quicker delivery is one of the top priority and the strong points. 현재 50여 대의 에이브람스 도입을 확정 지은 루마니아가 2차 전차 도입 사업으로 300여 대의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에 대한 상세한 관심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특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만간 루마니아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테스트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말부터 입찰을 실시하여 2031년까지 20억 4천만 유로 약 3.6조 원 비용을 투입하여 246대의 보병전투 장갑차를 획득할 예정이며 2031년 이후에는 다시 4억 5천만 유로 6,38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52대의 장갑차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4.2조 원, 어마무시한 물량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루마니아에 대규모 한화 공장이 설립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4년부터 K9, K10 루마니아 공장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름만 K9 공장이지 이곳은 추 레드백 생산 공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96문을 도입한 핀란드나 58문을 도입한 노르웨이에도 이 정도 규모의 현지 생산 공장은 건설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54문이라는 적은 수량을 도입한 루마니아에 대규모 생산 허브가 구축되는 진짜 이유는 피터베 CEO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K9과 레드백 IFV는 같은 차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ICWS, 전자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등 많은 부품 공통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루마니아가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죠. 아마 뭔가 대화가 오고 갔으니 이 정도 규모의 라인이 건설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사람을 고기방패로 던져줄 순 없습니다. 또 똥으로 가득 찬 쓰레기 오물 풍선을 대신 날려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을 합당한 가치에 조속히 그리고 후하게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남북 대리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우러전,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뭐 딱히 줄 건 없고 요거보라도 가져갈래?